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순환신경망, 기억과 흐름의 탐험입니다. 혹시 그 문장이나 음악처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이 어떻게 처리할까? 네, 그런 궁금증 가지셨다면 바로 이 순환신경망 RNN이 어쩌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요, RN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흥미로운 지점들을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RNN의 핵심은 결국 기억하고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어딘가에 좀 담아뒀다가 다음 정보를 이해하는 데 써먹는 방식이죠. 오늘 이 자료에서 RNN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중요한지, 그 핵심만 간결하게 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RNN의 기본 원리부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RNN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렇게 단어 하나씩 순서대로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그 순환 구조일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전 단계에서 처리한 결과, 그러니까 일종의 요약된 기억 같은 걸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다시 넣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억을 저희가 은닉 상태,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은닉 상태가 이제 단계마다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를 보면 나는을 처리하면서 주어가 나구나 하는 은닉 상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종모랑 이전의 은닉 상태를 합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갱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첩보처럼 앞뒷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작업에서 RNN이 쓰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나온 단순 RNN에는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요. 맨 처음에 나왔던 되게 중요한 정보를 저 뒤로 갈수록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정보랑 정보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연결고리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아, 연결고리를 놓친다. 이게 단순히 그냥 까먹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같네요. 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학습할 때 보면 정보,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걸 역방향으로 쭉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희미해져서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기울기 소실,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전화 전달 놀이에 비유하는데 처음에는 분명 사과였는데 막 사람 거치면서 정보가 이상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읽는 걸 넘어서서 문장 전체의 어떤 핵심 의미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아, 전화 전달놀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정보가 그냥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소실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여기서 이제 RNN의 아주 중요한 진화가 나타납니다. 기억을 좀 더 똑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게이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이 게이트라는 게 정보의 흐름을 딱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정보는 좀 오래 기억하고 또 어떤 정보는 그냥 잊어버릴지 이걸 결정하는 필터 같은 거죠. 기억의 문지기요. 재밌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지기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 LSTM 모드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게이트가 핵심이더라고요. 첫째가 망각 게이트. 이건 이제 과거의 기억 중에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싶은 정보를 골라서 잊게 만들고요. 둘째는 입력 게이트. 이건 지금 새로 들어온 정보 중에서 어떤 걸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기억할지를 결정해요. 마지막으로 출력 게이트는 현재 그 기억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과값을 어떻게, 얼마나 내보낼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 LSTM 개념이 사실 실제 컴퓨터 성능이 이걸 받쳐주기 훨씬 전인 90년대 초반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던 거죠. 아무튼 이 LSTM은 방금 말씀하신 세 개의 게이트에 더해서 셀 상태라는 별도의 장기 기억 전용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소실되지 않고 오랫동안 쭉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와, 90년대 초반이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GRU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게이트를 쓰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GRU도 게이트를 사용해요. 근데 이건 LSTM 구조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 수를 참개에서 2개로 줄이고 그 셀 상태라는 것도 은닉 상태에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산 부담은 좀 줄어들면서도 성능은 LSTM이랑 비슷한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것도 널리 쓰입니다. 자료에서도 보면 실제 적용할 때 LSTM이랑 GRU 중에 뭐가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루는 데이터나 문제 특성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더 복잡하다고 해서 LSTM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네요. 결국 이 LSTM과 GRU가 나오면서 RNN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장기 기억상 실증 문제가 크게 해결됐고, 덕분에 요즘 우리가 쓰는 훨씬 자연스러운 챗봇이나 번역기가 가능해진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기 RNN은 순환 구조로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흐름은 잘 잡으려고 했지만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어요. 근데 이제 LSTM과 GRU가 게이트라는 아주 영리한 장치를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했고 덕분에 AI가 훨씬 더 긴 시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네, 오늘 이렇게 RNN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소실이라는 한계점, 그리고 이걸 해결한 LSTM과 GRU까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보를 기억하고 또 잊는 방식을 이렇게 설계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현재 AI가 과거 정보를 그냥 기억하는 수준에 가깝다면 과연 미래의 AI는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 인간처럼 혹은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말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